요즘은 하루가 참 고요하다. 남편 정수는 작년에 은퇴했고, 나 김순이는 환갑을 앞두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텔레비전을 보고 저녁이면 산책을 나간다. 평범하고 잔잔한 그저 그런 노년의 하루. 이제 큰일 없이 이렇게 늙어가면 되겠다 싶었다. 그런데 며칠 전 그 평온을 흔드는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것이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정연 엄마 나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신우이 정미였다. 안녕하세요. 아카시아 숲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네, 고모. 웬일이세요? 내 목소리는 자동으로 낮아졌다. 우리 이번에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기로 했어. 한 2주만 신세 좀 질게 괜찮지? 괜찮냐고 묻지만 사실 거절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니었다. 네, 그러세요. 그래 고마워. 우리 셋이서 갈게. 아들이랑 며느리랑. 금요일 도착해. 공항으로 데리러 와줘. 전화는 끊겼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손에 든 그릇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정미, 손이 신우이. 결혼 초부터 나를 들들 볶던 바로 그 사람. 시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신우이의 시집살이를 내가 고스란히 겪어야 했다. 말끝마다 트집을 잡았고 남편 앞에서도 나를 깎아내리기 일쑤였다. 그 시누이가 가족을 데리고 우리 집에 2주나 묵겠다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남편에게 말했다. 정연 아빠 고모가 온대요.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2주 묵는다네요. 남편은 신문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래. 좋네 식구들 얼굴 오랜만에 보고. 좋다니.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옛날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다. 결혼 첫 해 설거지하다 그릇을 깨뜨렸을 때 정연 엄마 그릇은 그렇게 닦는 거 아니야. 다시 해. 신우이의 날카로운 목소리. 임신 초기 유산했을 때 애 하나도 품지 못하고 보내냐.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던 그 말. 다음 날부터 집 정리를 시작했다. 구석구석 쓸고 닦았다. 냉장고도 가득 채웠다. 혹시라도 트집 잡힐까봐. 남편이 말했다. 아니 대충 해도 돼. 남이야? 가족인데. 그 말이 제일 서운했다. 당신은 몰라요. 고모가 어떤 사람인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만 좀 해. 다 지난 옛날 일이잖아. 이제 좀 잊어. 잊으라니.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잊으라니. 금요일이 다가왔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불안과 긴장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괜찮아. 이젠 나도 예순이야. 옛날처럼 꿀리지 말자.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단단하지 않았다. 금요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갔다. 남편이 운전을 했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입국장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다. 그러다 저 멀리서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세 사람이 보였다. 신우이 정미, 조카 민준, 그리고 조카 며느리. 신우이는 여전히 위풍당당했다. 짧은 단발머리에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다. 미국 생활이 좋은지 살도 좀 쪘다.
조카 민주는 30대 중반쯤 돼 보였고 조카 며느리는 젊고 마른 편이었다. 손을 흔들었지만 그들은 무표정했다. 우리 정연 엄마 여전하네. 하나도 안 변했어. 신우이의 첫마디였다. 반갑다는 인사도 없이 네, 뭐 그냥 저냥 살아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은 불편했다. 그 말투, 그 눈빛. 세월이 흘러도 고모님은 하나도 안 변했다. 차 안은 어색했다. 신우이는 뒷자리에 앉아 계속 말을 했다. 미국은 좋긴 한데 음식이 안 맞더라. 오랜만에 한국 오니까 좋네. 그치 민준아? 조카는 짧게 대답했다. 네, 조카 며느리는 창밖만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집에 도착해서 짐을 풀도록 했다. 안방을 신우이 부부에게, 작은 방을 조카 부부에게 내줬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서 자기로 했다. 미안해 정연 엄마. 집도 좁은데. 신우이가 말했지만 진심은 아닌 것 같았다. 괜찮아요. 편히 쓰세요. 첫날 저녁 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여러 가지 정성껏 준비했다. 하지만 신우이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국간이 왜 이래? 너무 싱겁잖아. 나는 당황했다. 아, 고모 입맛엔 짤 줄 알았는데. 정연 엄마 아직도 간 맞추는 법 모르네. 정수는 이걸 먹고 살았단 말이야. 남편은 모른 척 숟가락만 움직였다. 조카와 조카 며느리도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밥을 다 먹고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다. 나는 손끝이 떨렸다. 가시처럼 콕콕 박히는 말들. 예전 그대로였다.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다. 고모 말투가 좀 그렇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냥 참아. 2주만 지나면 가잖아. 전 몇십 년을 참았어요. 이젠 힘들어요. 알아. 근데 어쩌겠어. 가족인데.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다. 며칠이 지났다. 신우이의 잔소리는 계속됐다. 청소가 덜 됐다. 밥이 맛없다. 집이 좁다. 모든 게 불만이었다. 조카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고 조카는 신우이 편이었다. 나는 점점 지쳐갔고 밤마다 소파에서 뒤척이며 하루를 버텼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다. 빨래가 쌓이기 시작했다. 여름이라 옷이 많았다. 나는 아침마다 세탁기를 돌렸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조카 며느리가 나를 찾아왔다. 외숙모님, 저희가 나가야 해서요. 빨래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손에는 큰 빨래가 들려 있었다. 손에는 빨래가 들려 있었다. 거절할 수가 없었다. 응, 그래. 빨래를 받았다. 무거웠다. 조카 며느리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돌아갔다. 나는 봉투를 욕실로 가져갔다. 열어보니 옷가지가 가득했다. 셔츠, 바지, 양말, 그리고 속옷. 손에 닿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조카 며느리의 속옷이었다. 레이스가 달린 검은색 브래지어와 팬티. 나는 그것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다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다. 결혼 2년째였을 것이다. 신우이가 집에 왔었다. 머물면서 빨래를 맡겼다. 이건 자네가 빨아 내가 지금 그런 거 하게 생겼어. 신우이의 속옷을 내 손에 쥐어주며 했던 말. 그때도 아무 말도 못했다.
눈물이 물에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욕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젊은 나는 참았다. 그게 며느리의 도리인 줄 알았다. 지금도 똑같았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도 여전히 시누이 앞에서 작아지는 나. 조카 며느리의 속옷을 손빨래하며 눈물이 났다. 이게 뭐라고? 왜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다.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다. 빨래를 마저 했다. 손이 시렸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다 빨고 나서 탈수를 돌렸다. 베란다에 널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옷걸이에 하나하나 걸면서 생각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저녁이 됐다. 나는 밥상을 차렸다. 시누이가 물었다. 오늘 밥은 좀 낫네? 칭찬인지 비꼬는 건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다.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없어요. 표정이 안 좋아. 피곤해서 그래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었다. 그날 밤도 소파에서 뒤척였다. 내일은 어떻게 버틸까?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 다음 날 아침 시누이가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어제 빨래한 거 다 말랐어. 얘네 입고 나가야 한다네? 그 한마디에 참아왔던 마음이 터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번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시누이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조카와 조카 며느리는 방에 있었고 남편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시누이 앞에 섰다. 고모, 할 말이 있어요. 시누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다. 뭔데? 전 평생 고모 말에 참고 살았어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모한테 큰 소리 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고모한테 큰 소리 낸 적 없어요. 근데 이제 좀 그만하세요. 시누이가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아니, 정연 엄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래?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다. 고모는 몰라요. 고모 말 한마디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며느리였던 그때도 지금도. 고모 앞에만 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요. 시누이의 얼굴이 굳었다.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쌓인 게 많았어. 그 순간 방문이 열리며 남편이 나왔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컸다. 그냥 좀 하면 안 돼? 그깟 빨래해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남편이 말에 더 화가 났다. 남편의 말에 화가 났다. 그깟 빨래요? 난 지금 빨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쌓여왔던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방에 있던 조카와 조카 며느리도 거실로 나왔다. 모두가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나는 계속 말했다. 고모는 기억 못 하시겠죠. 시집 온 첫 해에 제가 아이 유산했을 때 애 하나도 품지 못하고 보내냐고 유산한 저한테 비수를 꽂는 말을 하셨죠? 시누이가 입을 열려다 닫았다. 그리고 정연이 임신하고 나서도 온갖 집안일은 도맡아 했어요. 음식 타박도 살림도 갯돈 제 순서 가로챘을 때도 전 다 참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요. 저한테 너무하시다는 생각 안 하세요? 놀란 시누이는 말이 없었고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제가 이 집에 시집 와서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전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정연이 정운이 낳아서 잘 키웠고 살림도 알뜰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저한테 타박하신 거 마음속에 담아두긴 했지만 고모한테 실은 내색한 적 없어요. 고모도 알아야죠. 고모가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마지막 말을 하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숨소리 하나조차 크게 들렸다. 남편이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조카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조카는 어머니를 쳐다봤다. 시누이는 그냥 앉아 있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정연 엄마 나 때문에 그렇게 힘들었어.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다 말했으니까.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다.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다. 그날 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끝났다. 시누이는 말없이 앉아 있었고 조카와 조카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베란다에서 담배만 피워댔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후련했다. 오랫동안 묵혀뒀던 말을 꺼내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 이튿날 아침 시누이가 내 방 앞에 서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오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고모,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시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연 엄마. 미안했어. 놀라서 시누이를 쳐다봤다. 그땐 나도 어려서 그랬어. 물론 그랬다고 잘했다는 건 아니야. 나도 시집살이가 힘들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 자네한테 그런 식으로 풀었나 봐. 그땐 몰랐어. 정연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내가 정말 미안해. 가슴 깊은 데서 묵직한 돌덩이가 조금 내려앉는 것 같았다. 고모도 힘드셨겠죠. 그래도 내한테 그렇게 한 건 잘못이야. 이제야 알았어. 정말 미안해. 시누이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이렇게 내 손을 잡아준 건 이상하게 잡은 손이 따뜻했다. 그날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 시누이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부엌일을 도왔다. 정연 엄마 내가 할게. 자네는 방에 가서 좀 쉬어. 시집와 지금까지 처음 듣는 말이었다. 조카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외숙모님 죄송했어요. 제가 철없었어요. 남편도 달라졌다. 내가 몰랐네. 미안해. 짧은 말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2주가 빠르게 지나갔다. 어느새 떠날 날이 다가왔다. 공항까지 배웅을 나갔다. 그동안 시누이는 늘 내 위였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눈을 맞춰 내 손을 잡았다. 고맙고 미안했다. 정연 엄마야. 짧은 한마디에 지난 세월이 스치고 지나갔다. 잘 가세요, 고모. 진심으로 한 말이었다. 그들이 떠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갔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다.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낸 후 서러움이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결국엔 그리운 이름이 되는 것 같았다. 남편이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었다. 고생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았다. 아마도 깊숙이 담아두었던 말들을 내뱉어서이지 않을까? 햇살이 눈부셨다.
오늘은 고모한테 전화나 한 통 해볼까 싶었다. 이젠 나보다 더 외로울 그 사람. 빨래를 다 널고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다. 따뜻한 차 한 잔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했다. 내 마음도 그랬다. 오래된 상처도 마음을 열면 따뜻하게 마를 수 있었다. 어느새 나는 미소 짓고 있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다. 가끔은 나를 위한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